질문들이 홍대 논술에 대해 홍대 카톨릭대 논술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겠죠. 네. 일단 홍대 한번 논술 어땠는지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예. 사실은 남은 기간 동안은 수능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궁금증을 한번 해소를 해야 되니까 일단 시험 치고 나오면 느낌이 어떠냐면 2시간 동안 열심히 시험 치잖아. 그럼 왠지 잘한 것 같고 합격했을 것 같고 막 그래요. 네. 자, 홍익대 오전 복귀. 이거 오전 문제 지금 학생들이 이제 올려놓은 거 간단하게 보면 일단 오전 문제는 1번이 역사관. 이거 역사관은 카톨릭대 내가 역사관 나온다고 했는데. 거꾸로 나와버렸네. 아이고, 홍익대도 이야기할 걸 그랬네. 그러니까요. 야, 카톨릭대라고 한정지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. 그러네. 근데 카톨릭대는 역사의식이 강해. 그래서 나올 거야 그랬는데. 이런.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저거 뭐 시장 실패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. 2번이 그러니까 국가의 시장 그 경제 어떤 간섭 정도 뭐 이런 것 같은데 독과점 그러면서 이제 독과점이면 시장 실패잖아요. 이거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내가 경제를 홍익대는 경제 나온다고 경제는 뭐 거의 웬만하면 나오죠. 예. 경제 나오니까 준비해라 했고 뭐 ESG 경영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자유주의랑 공동체주의 아니면 그냥 분배 정의 요 개념인데 이제 시장 실패 같은 게 나왔을 때 국가가 어떻게 개입해야 되느냐. 이거 뭐 시험 치고 오신 분들이 이게 좀 답변 좀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요거 예전에도 나오지 않았었나요? 홍대 기출문제 중에 또 이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있었을 거예요. 이 비슷한 내용이 그때는 그거는 이제 저거였어요. 저거 외부 효과, 긍정적 외부 효과 아니면 저거 정보 비대칭. 여기서 이제 정부 개입 말고 그 시장 참여자들이 자발적인 어떤 노력 이런 것도 같이 있을 수 있다. 이런 식의 제시문이 있었던 거. 한번 다 다뤄봤다면 이번에 홍익대 얘기할 때 인공지능 얘기했었고 내가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거 통제해야 된다 하는 얘기 해줬고 ESG 경영 이야기하고 분위기가 홍익대가 그런 분위기였거든. 근데 오전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네요. 오후는 있어요 혹시? 오후 문제들은 잠깐만요. 오후는 결과론적 윤리랑 저기 의무론적 윤리 요거 해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약간 뭐 생균 일반적인 내용이었는데 자세한 문제는 잘 모르겠네요. 2번 자유주의로 도배했다는데 1번이 확실히 어려웠네. 1번이 마르크스 너무한 거 아니야 마르크스? 가끔 내 홍대가 그 예전에 작년 거였나? 그 저기 점진적 사회공학 요것도 좀 어려웠었어요. 네. 딱 찾아내기가 좀 어려웠었어요. 사실은 문제 자체가. 가톨릭대 한번 봐볼까요? 가톨릭대 어떤지. 가톨릭대. 근데 어쨌든 홍대는 약간 제시문 난이도가 좀 있었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요. 가톨릭대는 별로 논술에 대한 얘기가 없네. 여기서 안 떠드는구만. 오르비스는 떠들지 않나 보네. 예, 아무래도 수만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일단 가톨릭대는 다시 찾아봐야겠습니다. 응시생이 너무 적어서 그런가? 그런 것도 좀 있죠. 아무래도 가톨릭대가 인문논술은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경쟁이 높진 않죠. 그렇죠. 가톨릭대 그러면 수리논술이죠. 의대 논술이 간호. 강하죠. 약대도 이번에 또 논술이 있기 때문에 그쪽 문제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하네. 아직 안 봤습니다. 수능 이후입니다. 그렇구나. 문과만 봤어요 벌써? 그 의대는 수능 이후예요. 그러니까 메디칼은 수능 이후. 그래서 가톨릭대는 체제를 보고 그렇게까지 막 얘기가 많지가 않네요.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준비해야 될 대학들이 있으면 일단 홍익대 자연계 뭐 질문이 있으면 홍익대 자연계열은 제가 이제 시험 치고 애들이 거의 이제 정확하게 복기를 해줘서 시립대도 있었다 생각해보니까 홍익대가 문제가 특징이 뭐 수업 때도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문제가 되게 생소한 배경으로 만들어요. 그러니까 그 문제의 배경 자체가 독특한데? 막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이런 식의 문제를 내는 편이라서 그거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 요거였는데 이번에 확통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하는 되게 쉽게 나와서 기하는 거의 틀린 애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통이 정확하게 정리가 된 친구들은 할만했다. 뭐 크게 어렵지 않고 약간 귀찮긴 했다 요 정도였는데
근데 이제 3번의 미적분 문제가 사실 어려우려면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과거에 나왔던 문제랑 좀 비슷하게 내긴 했거든요. 그게 이제 입체 도형에서 부피 계산하는 정적분이었는데 이제 문제 세팅 자체가 조금 독특해가지고 정확한 함수식 쓰는 거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빠졌을 때 부피 막 이런 게 있긴 있는데 그 함수를 정확하게 썼느냐 요 정도 차이가 좀 발생했을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시험 실습 때는 다른 문제는 괜찮다고 했는데 그 경우의 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더라고요. 원래 시립대 문제 자체의 특징이 서울시립대가 수리논술 문제가 문제는 되게 단순하거든요. 되게 일반적으로 보이는 문제인데 막상 풀려고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풀지? 그냥 어떻게 하지? 이런 고민이 되는 문제들이 좀 많은데 그런 거에서 좀 학생들이 힘들어했다 정도. 답은 맞았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풀어도 되나?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다.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. 지금 이제 지난주에 네. 그 홍익대 시험하고 가톨릭대 시험 치기 전에 라이브 방송을 한 게 있어요. 네. 네, 그리고 이제 그게 금요일이었거든요. 근데 그 금요일 전에 목요일날 내가 수업을 너무 열심히 자료를 준비한 거야. 네. 자료가 너무 많은 거야. 그래서 목요일 한 번만 딱 홍대 강의를 하려다가 학생들이 또 뭔가를 원하는 눈빛이고 해서 갑자기 또 토요일 강의를 하나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금요일날 뭔가 좀 정보를 흘렸어. 그리고 토요일날 내가 하겠다고 했거든. 근데 그게 나왔나 봐요. 댓글이 달렸는데 지난주 라이브 방송 변준환 쌤이랑 같이 했는데 그 변준환 쌤이 홍익대 강의 많이 하셨으니까 네. 거기서 내가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야기했고 또 토요일 수업에도 이야기했어요. 그 뭐냐면 ESG 경영 이야기했는데 댓글에 아이가 대치동 형광도 가서 들었어요. 역시 박 교수님 말씀해주신 부분이 오후에 나왔습니다. 오후에 대박 맞았네. 그러면은 그 2번 경제 문제가 그런 거네. 아이가 시간 배분 실수해서 놓치고 못 쓴 게 있다고 해서 속상하긴 했지만 큰 도움을 받았다.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. 어유 고맙습니다. 저 커피 쿠폰 받겠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있네요. 저기 뭐냐면 오후에 ESG 경영 나왔다.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또 ESG 경영 나왔다. 예.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서의 문제점을 기업이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누가 관점? 출제했는지도 알겠어. 그런 관점을 얘기한 거겠죠. 근데 그게 그 전에도 있긴 있었고, 그러니까 정보를 그 기업이 스스로 공개한다, 막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. 맞아요. 예. 기업이 스스로 공개한 데 있었어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한 번이라도 본 친구들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런 시장 상황 같은 거를 정부의 입장, 그 다음에 개별 경제 주체의 입장, 어느 입장으로 이 문제를 극복할 거냐의 방향성을 잡았으면 충분히 좋은 글을 썼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아니, 딱 홍익대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을 했는데 해보니까 ESG 경영 이거더라고 맥락이. 그래서 그거랑 또 마지막에 찍은 게 예술 가격 감정 평가. NFT 막 이런 거까지요. 예술 작품의 가격이 거품인가 아닌가. 그러면 자연스럽게 NFT로 연계되는 거잖아요. 그거랑 또 이제 그걸 평가 지표로 준비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그 홍익대 교수들은 거품이 끼지 않았다. 이렇게 주장하더라고. 현재 예술품 시장은 거품이 끼지 않았다. 그래서 요거 봐라 하면서 그게 그렇게 비싼데?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건가? 잘 모르겠어요, 저는. 하여튼 그런 거 잡아내고 그랬습니다.